속보, 이제는 법조계까지 등판. 법적 선임 무효 가능. 법적으로 홍명보 선임 무효 가능하다. 국민들 우롱한 축구협회 향한 심판 필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정당성 논란을 부른 대한축구협회, 축협위 해체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만 명 동의를 확보했다. 심사기준 충족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함께 축협을 겨냥한 정치권 공세 수위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청원인 전모 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린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은 29일 오전 현재 5만여 명이 동의를 얻었다. 국회는 30일간 5만 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청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축협 감사 및 해체 요구 청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담당이다. 전 씨는 청원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에서 공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해 협회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는 협회장과 이하 임원 및 임직원들로 인해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축협을 비판했다. 그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협회장과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해외 감독을 선임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국민들 눈을 속인 채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홍 감독을 사실상 내정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축구인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며 자리를 유지하는 쇼에 국민들은 지쳐있다면서 축협의 해체와 새로운 협회 창설을 촉구했다. 같은 날에는 정몽규 회장 사퇴에 관한 청원도 시작됐다. 1만 2천여 명이 동의가 이뤄진 이 청원은 졸속 행정 및 투명하지 못한 협회 운영 국민을 기만한 대표팀 감독 내정 등을 이유로 정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미 정치권도 정 회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문체위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회가 사유재산인 양 움켜쥐고 끝까지 협회를 장악한 정몽규가 보인 국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작태는 축구 팬들의 인내심을 한계 상황까지 몰아넣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4월에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정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파문에 관한 감사를 확정했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상의했다. 장 차관은 취재진과 만나 많은 분이 축구협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미 서면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이 사면 초가에 몰린 가운데 홍 감독은 29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 선임에 관한 소회를 밝힌 뒤 향후 대표팀 운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협 이사회 스인을 통해 지난 13일 공식 선임된 홍 감독은 15일부터 열흘간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해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준비한 연설문에서 눈 못 떼고 홍명보 감독, 협회 떠난 후 벌어진 일 마음 아파. 최근 무면접 특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이 공식 석상에 서서 심경을 밝혔다. 홍 감독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대표팀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깊은 용서를 구하며 어떤 질책도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다. 제가 팬분들께 용서받는 방법은 제가 제자리에서 대표팀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것뿐이다. 부채감을 안고 더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임하겠다는 소감을 먼저 전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홍 감독의 한국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공식으로 발표했다. 그보다 앞선 7일에는 이미 홍 감독이 내정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축구협회로부터 전해졌고 8일에 공식 SNS에 업로드됨으로써 사실상 선임 작업이 끝났다. 한국 대표팀 감독석은 논란 많았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5개월이나 비어 있었다. 축구협회는 5월 안에 웨인 감독을 정식으로 선임해 A매치 대표팀을 이끌 것을 축구팬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협상력으로 5개월이 공연불로 흘렀다. 축구협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K리그 클럽팀에서 홍명보 감독을 빼와 빈자리를 채웠다. 홍 감독은 그간 클럽팀을 지휘하며 국가대표팀 감독 내정설에 대해 언론에 공공연히 불쾌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2시간에 걸친 설득과 부탁 끝에 하룻밤 만에 마음을 바꿔 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을 이끌 마음이 없던 홍 감독이 그 어떤 준비 자료도 면접 절차도 없이 선임되며 특혜 논란에 불이 붙였다. 또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폭로한 허술한 행정 절차와 폐쇄적인 운영을 하는 인사들의 실태를 밝히며 상황이 극대화됐다. 홍 감독은 지난 15일 외인 코치 선임 작업 및 선수단 미팅을 위해 유럽으로 출국한 뒤 약 열흘이 지난 25일 귀국했다. 그리고 29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홍 감독은 취재진 질문을 받기 전 준비해온 소감문에서 눈을 좀처럼 들지 않는 모습이었다. 대표팀 감독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 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전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이임생 기술이사가 집 앞으로 찾아왔고 긴 대화를 나눴다며 그 자리에서 이임생 이사는 축구협회의 MIK, 메이드 인 코리아 철학을 제시했다. 저는 제가 대표팀 감독과 축구협회 전무를 하며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 운영 방안, 기술 철학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선임 과정과 변심,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홍 감독은 이 이사가 저에게 얘기했던 것은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과 대표팀 간 연령별 연계성에 대해서다. 저도 아까 전 말한 대로 대표팀 운영 방안에 대해 이 이사에게 정확히 얘기했다. 또 이 이사와 대화한 후에 마음이 변한 계기에 대해서는 협회를 떠난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마음이 아팠다. 2022 카타르 월드컵과 아시안컵에 있었던 문제들을 안타깝게 봤다. 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 이사의 말씀에 고민했다.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많은 기대 속에 출발하면 좋았을 텐데 그와 반대로 많은 우려와 비판 속에 출발을 하게 됐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다며 지금의 비판과 모든 것들은 제가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항상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대표팀을 이끌겠다는 심정을 전했다. 3. 홍명보 떠난 울산. 김판곤이 사령탑 맡는다. 김판곤 전 말레이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프로축구 K리그 1 울산 HD위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한다. 울산은 지난 28일 구단의 12대 감독으로 김판곤 감독을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판곤 감독에게 울산은 프로 선수 경력의 대부분을 함께한 친정팀이다. 울산은 지난 11일 A 대표팀으로 떠난 홍명보 감독의 후임으로 17일 만에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는 데 성공하며 우승 경쟁을 위한 재정비에 나서게 됐다. 김판곤 감독은 한국 축구의 풍운하로 꼽힌다. 프로 선수에서 행정가까지 다채로운 경력을 쌓았지만 한국 축구계에서는 중심보다는 주로 변방을 전전했던 비주류의 이미지가 강하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김판곤 감독은 고교 2학년 때 뒤늦게 축구를 시작했고 호남대를 거쳐 울산과 전북 현대에서 미드필더로 선수 생활을 보냈다. 하지만 K리그에서는 약 6년 정도의 짧은 시간을 활약하는 데 그쳤고 현역 생활 동안 국가대표 일진에는 한 번도 발탁되지 못했다. 김 감독은 1997년 1차 은퇴 이후 중견고 코치로 활약하다가 2000년 들어 돌연 홍콩 프로리그에 진출해 플레잉 코치와 감독을 수행하며 선수 복귀와 지도자 생활을 병행했다. 홍콩에서는 FA컵 5승과 리그 베스트 11 선정 등 선수와 지도자로서 모두 성공을 거뒀고 2004년을 끝으로 선수 생활은 완전히 은퇴했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K리그 부산 아이파크를 코치직을 맡으며 당시 잦은 감독 교체로 혼란스럽던 팀에서 4년간 감독 대행만 3번이나 맡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김 감독은 2008년 다시 홍콩으로 건너가 클럽 사우스 차이나 AA, 홍콩 23세 이하 대표팀과 A 대표팀을 아우르는 총감독 및 기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에 K리그 경남FC의 수석 코치를 맡기도 했지만 한 시즌 만에 사임했고 2017년까지는 주로 홍콩에서 활동하며 홍콩 축구계의 거물로 자리 잡았다. 김 감독은 사우스차이나의 홍콩리그 2연패와 AFC컵 4강 진출, 홍콩 대표팀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16강 진출 등의 업적을 세우며 아시아에서도 변방으로 꼽히던 홍콩 축구의 발전에 기여했다. 김 감독은 2017년 말 대한축구협회의 제안을 받고 감독 선임위원장으로 선임돼 행정가로 한국에 복귀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 물러난 신태용 감독의 뒤를 이어 한국 축구 역대 최장수 감독 2대는 파울루 벤투, 포르투갈, 위 영입이 바로 김판곤의 작품이다. 사실 처음부터 박수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러시아 월드컵에서 선전했던 신태용 감독에 대한 무시와 홀대, 외국인 감독 후보 영입 협상에서의 연이은 실패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영입에 성공한 벤투 감독 역시 당시는 커리어가 하락세를 걷고 있던 시점이라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당시 김판곤 위원장은 직접 전면에 나서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감독을 선임했는지, 왜 벤투가 최종 선택을 받았는지 팬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외국인 명장 영입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빌드업과 능동적인 축구라는 방향성에 대한 김판곤의 호소가 공감을 얻으면서 비판 여론은 차츰 사그러들었다. 이후에도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결국 벤투호는 4년간 일관된 철학을 밀어붙이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원정 16강을 달성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작 벤투호 이후 등장한 클린스만호의 실패와 축구협회의 행정이 도마에 오르며 그래도 체계적이고 뚝심 있는 프로세스를 통해 벤투호의 성공을 이끌어낸 김판곤 위원장의 공로가 재조명받기도 했다.